내처진 여자가 아들 집 맞은편으로 이사 왔다. 남편의 과거가 아들의 미래를 흔들었다. 진수와 영숙이 겨우 평온을 되찾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그날은 영숙이 정성껏 담근 오이소박이를 아들 내외에게 갖다 주러 가는 날이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맛있게 담갔어요. 전에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래, 당신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진수는 아내에게서 김치통을 받아들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이었다. 맞은편 현관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두 분. 계란이었다. 진수에게 내쳐지고 떠난 줄 알았는데 어째서 하필이면 아들 집 바로 앞에 살고 있다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 진수와 영숙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자 계란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 집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진수와 영숙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진수의 사랑을 얻고자 했던 혜란, 결국 사랑이 아닌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고, 진수에게 내쳐지자 복수심에 진수를 다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진수가 실종되고, 기억상실을 겪으며 영숙과의 관계까지 깨질 뻔했지 않은가. 진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영숙을 바라보며 걱정이 밀려왔다. 평온했던 일상에 다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일까. 계란이 민혼의 맞은편에 이사 온 것은 치밀한 복수극의 시작이었다. 진수에게 내쳐진 굴욕을 잊지 못한 혜란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바로 아들 민호를. 계란은 민호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고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현관 앞을 서성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건네는 따뜻한 미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친절함.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 계란은 민호의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진수의 첫 아내가 치매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가 사망했는데 아들 노릇을 많이 못했다며 많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그런 민호의 마음속 빈 공간을 계란은 파고들었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그렇게 공을 들인 혜란의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이 왔다. 민호의 아내가 친정에 간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민호가 문을 열자 혜란이 김치전 한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전을 부쳤는데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네요. 좀 나눠 드시겠어요? 아, 그러시다면 평소 어머니 같은 편안함을 주던 혜란이었기에 민호는 의심 없이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따뜻한 전과 함께 나온 막걸리 한 잔, 빗소리와 어우러진 은근한 조명, 그리고 계란의 다정한 말솜씨. 민호 씨도 참 외로우실 텐데 아내분이 자주 친정에 가시니까 술기운과 외로움이 더해지면서 민호의 경계심은 서서히 무너졌다. 계란의 손이 노골적으로 민호를 터치했고 그녀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민호. 이 모든 것이 혜란의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다. 진수, 니까짓게 날 버려? 철저히 짓밟아 주겠어.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줄 알았던 관계는 계속되었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흔들리는 민호를 혜란은 더욱 깊은 늪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혜란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터졌다. 진수 집안을 뿌리째 흔들 폭탄이 완성된 것이었다. 어느 날 혜란은 불룩해진 배를 쓸어내리며 영숙 앞에 나타났다. 마치 승리를 선언하듯 차갑게 웃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영숙 언니, 오랜만이네요. 혜란이 네가 왜 여기에? 하며 영숙은 혜란의 불룩한 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수 오빠 씨예요.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혜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대체 무슨 일이래? 저 여자, 그때 그 여자 아냐? 진수 씨가 나이가 몇인데 이게 무슨 일이래 대체. 마을은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으로 뒤덮였다. 영숙은 혜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소문의 중심에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웠다. 진수는 더욱 참담했다. 며칠 전 혜란이 찾아와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때문이었다. 진수 씨, 정말 모르세요?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 당신 아들 핏줄이에요. 그 순간 진수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아들이 저런 끔찍한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니. 그것도 아이까지 생기게 했다니. 거짓말이야. 혜란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진수는 절망에 빠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민호의 가정은 완전히 박살날 것이고 며느리 수진이 받을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원하는 게 뭐야? 그러고 싶지만 글쎄요. 곧 출산인데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 거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혜란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복수와 동시에 거액을 뜯어내려는 치밀한 계획. 1억 정도면 조용히 애나 키우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수는 급하게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야 했다. 영숙에게는 미안했지만 아들네 가정을 지키려면 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참담했다. 그렇게 조용히 일단락되는 듯 했다. 혜란에게 돈을 건넨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다시 혜란의 전화가 걸려왔다. 진수 오빠, 미안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5천만 원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용품 사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도 돈 들어갈 때가 까마득해서요. 진수는 혜란이 평생에 걸쳐 자신을 협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끝없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혜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진수의 가정을 서서히 파괴하고 평생에 걸쳐 고통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진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무너져 갔다. 과연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을까? 진수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혜란이 영숙을 찾아오면서 영숙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사실대로 얘기해야만 했다. 여보, 민호가 어떻게 그런 짓을. 혜란이는 당신의 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영숙이 우라통에 가슴을 치며 말했다.
단호하게 혜란을 내치든 민호에게라도 알려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진수는 어떻게든 민호네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민호한테 얘기하면 수진이한테 이혼당할 텐데 가정이 파탄나는 건 막아야지. 라며 진수는 영숙을 다독였다. 민호네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온 날은 정말 고역이었다. 진수는 민호의 얼굴만 봐도 속이 뒤틀렸고 이상하게 며느리 수진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다. 아버님,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요즘 집안 형편이 어려우신 건 아니죠? 민호 씨가 걱정하고 있어요. 수진의 말 속에는 노골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다. 시댁에서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 당장 생활이 팍팍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혜란의 세 번째 협박 전화가 왔다. 진수 오빠, 5천만 원 더 해줘요. 급하니까 내일까지 보내줘요. 더 이상은 무리야. 이미 1억 5천만 원이나 줬잖아.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어. 돈을 못 주겠다는 거죠? 기대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혜란의 차갑고 계산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 다음 날 저녁 수진이 혼자 시댁에 찾아왔다. 얼굴이 험악했다. 아버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혹시 어머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으신 거예요? 뭔 소리냐, 그게. 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의 눈빛이 이상했다. 앞집 아주머니가 아버님을 진수 오빠라고 부르며 원래 아는 사이였다면서 배를 쓰다듬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말씀해보세요. 그 여자 아버님 불륜녀예요? 진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혜란이 일부러 수진 귀에 들어가도록 연출한 것이었다. 혜란의 진짜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다. 과연 진수는 이 지옥 같은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수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 씨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수진이 나간 후 진수와 영숙은 절망에 빠졌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혜란이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난 것이다. 진수 오빠, 저 아이 낳았어요. 진짜 힘들었다고요. 영숙은 혜란을 보자 분노가 치솟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란아,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 아이 키울 생각 없어요. 그런데 버릴 수도 없고 1억만 주세요. 그럼 아이는 두고 갈게요. 영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내가 낳은 아이를 팔겠다는 소리냐? 진수는 분노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면 말고요. 아들네 부부에게 다 털어놓을까요? 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소문 좀 내볼까요? 그때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1억. 내가 줄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이 아이도 찾지 마. 혜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다. 역시 언니는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저도 이 나이에 애 키우며 살 수는 없잖아요. 영숙과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가 작성됐다.
헤라는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숙과 진수에게 넘겼다. 돈을 받은 헤라는 시원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잘 키우세요. 전 이제 새 인생 살러 갈게요. 그렇게 헤라는 사라졌고 70세가 넘은 영숙과 진수에게는 갓난아기가 남겨졌다. 아기가 울 때마다 영숙은 벌떡 일어났다. 진수도 분유를 타느라 잠을 설쳤다. 여보, 우리가 이 나이에 애 키우는 게 맞나?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두 사람은 의외로 아기를 키우는 일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기의 첫 웃음, 첫 옹알이 모든 것이 새로웠다. 이웃들은 저 나이에 손자 키운다고 수군거렸지만 영숙과 진수는 상관없었다. 오히려 아기 덕분에 노년의 삶이 활기를 되찾았다. 1년 후, 2년을 끊었던 민호네 부부가 아이를 보러 왔다. 수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고 아이를 보는 민호의 표정은 복잡했다. 아버지, 이 아이 정말 친척 아이 맞아요?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 가족이다. 그날 밤 영숙이 진수에게 말했다. 여보, 이 아이 덕분에 우리 마지막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그러게, 헤란이 복수하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우리한테 선물을 준 셈이에요.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